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후베이성 이외 다른 중국 위험 지역에 대해 입국 제한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에 남은 교민의 철수를 위해 3차 전세기도 추진하는데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자녀도 전세기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오늘 하루에만 3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3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정부는 퇴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전 세계에서 숨진 744명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감염이 침뿐만 아니라 공기 내 액체 형태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경제의 손실이 42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도 2%대 성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제3의 신당으로 합쳐지는 방식의 합당을 추진하겠다며 자신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참으로 귀한 결단이라고 평가해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보수 야권의 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는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에도 주요 감염 발생 국가의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 위험 국가에 대한 국내 입국 검역을 강화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 대응 확대회의를 열고 국내 밖에서 유입되는 감염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에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주요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여행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심 환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이외 감염 발생 국가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후베이성 외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검토했지만 당장은 실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이후 차단된 사례는 499명,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5,400여 명으로 60%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입국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좀 더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종 코로나 치명률이 낮고 우리 의료 수준이 대응할 수 있어 현재 위기경보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부가 우한 교민들을 데려올 3차 전세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중국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함께 돌아오는데 이들은 포화 상태인 아산과 진천이 아닌 다른 곳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한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남은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3차 전세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시 항공편 한 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한으로 출발할. 중국 정부가 이번엔 중국인 배우자와 직계 가족에 한해 탑승을 허가했는데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과 가족 230여 명 중에 100여 명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5일 방침을 바꿔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드리는 거는 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천과 아산 격리시설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방역 절차상 건물 밖에서 교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위로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난 자리에선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나타냈고 주민들은 국가를 위한 마음에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정말 가족, 형제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축제성 행사는 자제하더라도 일상적인 활동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지역 경제를 챙겼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검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취재기자 나가 있어요. 심가연 기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해주세요. 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에 공항 안 여행객과 직원들 거의 빠짐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곳곳에 손소독제가 비치됐고 증상이 있는 여행객들은 보건소로 문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큰 지체 없이 입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안 기다리고 열 재고 설문지 조사하고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고 빨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 등을 지정해 중국발 승객을 다른 승객들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왔는데요. 그간 통관 소요 시간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항 전체적으로 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부터의 입국자들도 검역을 한층 강화하면 통관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은 경기 시흥시에서만 3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확진한 자가 두 번째로 많은 광동성에 머물다가 온 아들 부부와 이들에게 감염된 노모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25번째 확진 환자는 경기 시흥시 매화동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입니다. 26번은 이 여성의 아들, 27번은 중국인 며느리입니다. 25번 환자는 발열과 인후통 증상을 보여 지난 7일에 이어 어제 같은 선별 진료소를 찾은 뒤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25번 환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국 광둥성 지역에 머물다 귀국한 아들 부부로부터 전염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둥성 지역은 후베이성 다음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25번째 환자분은 2월 4일부터 며느리가 기침 증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발병을 하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어서 노모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아들 부부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격리됐습니다. 오늘까지 확진 환자는 27명,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 중인 사람은 888명입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시흥 지역은 그야말로 방역 비상입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일가족 3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거주했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들 부부가 입국한 뒤 9일째에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이들의 동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의 정확한 경위지, 접촉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에 공식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함을. 25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은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다는 것 말고는 알려진 동선은 없습니다. 25번째 확진자의 자택은 긴급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지를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파트에서는 여기 이 동네 발생을 했다고 방송을 하는데 정작 발생한 여기에서는 방송도 안 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이들 가족의 구체적인 동선은 이르면 내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흥시는 관내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 수는 이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 때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도 곧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현재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37,500여 명. 이 가운데 중국 본토 확진자 수가 99%에 달하고 사망자 수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3년 중국을 휩쓴 당시 전 세계 사스 사망자 수 774명을 훨씬 넘은 수치입니다. 우한에 파견된 순춘란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지도부 역시 시진핑 주석의 진두 지휘 아래 내부 동료 차단 등 연일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치사율이 10%에 근접했던 사스와 달리 신종 코로나는 2% 미만이 될 것이라면서 환자 중 82%가 가벼운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발원지인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가 비교적 안정됐다고 진단하면서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제조사팀이 이르면 10일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WHO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우한 보건당국이 넘쳐나는 환자들의 치료는 물론 진단 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려지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뉴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이혁준 기자 나왔어요. 이혁준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그 3차 전세기 교민들이 오면 어디에 격리할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네. 예상되는 곳이 어디예요? 네, 일단 1차와 2차로 들어온 교민들 지금 아산과 진천에 격리돼 있습니다. 예.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또 진천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죠. 일단 이 두 곳은 아니라고 정부가 못 박았습니다. 공실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빈방이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격리 장소로 논의했던 충남 천안의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도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일방적인 발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 과정을 먼저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입국 심사에서 거부된 경우는 없는데 미리 차단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법무부가 해외 현지에서 일단은 발권 단계부터 입국을 차단하는데 그 외국인이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499명이었습니다. 예. 네, 지난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는데요. 법무부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3분의 1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확진자분들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네, 25번째 확진자 나이가 73살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경우는 그 8번째 확진자가 62살 한국인 여성이었는데요.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확진한 우한 더 플레이스 근무자였죠. 25번째 확진자는 지난 6일부터 발열과 기침, 인후통이 시작됐는데 감염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 아들과 며느리보다 먼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오전에 나왔고 아들과 며느리는 오후에 나왔어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증상이 더 빨리 시작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사망자 나이 전체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달 30일 일본에서 분석한 사망자 54명의 평균 연령이 70살이었습니다. 네. 네, 65살 이상이 78%였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의 경우는 바이러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령자가 아무래도 사망률이 좀 높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4번째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지금까지 3명이 이제 완치 판정 받은 거 아니에요? 네. 퇴원한 3명은 항체가 다 생긴 겁니까? 네, 일단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 퇴원한 환자들에게서 그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체를 일단 추출을 해놨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중국 그 감염병 전문가인 퉁차오의 베이징 차오양병원 부원장이 그 6달 정도는 재감염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퉁 부원장도 항체가 생겼는지 이렇게 분석을 실제로 한 건 아니고 그 사스에 걸린 환자의 경우 체내에 항체가 최소 6달가량 남아 있었다는 걸 근거로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일본 얘기 좀 해보자고요. 일본에서 잠복기 상태에서 절반 이상이 감염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그 절반 이상이 그 무증상 또 잠복기 같은 얘기죠. 네. 이 상태에서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요. 그 일본 연구팀이 중국과 태국, 미국을 포함해서 6개 나라 정부가 발표한 사람 간 전염 사례 26건을 분석했습니다.
뭐 26건이니까 옮긴 사람 또 옮은 사람 2차 감염자까지 하면 52명이겠죠.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일단 감염에서 발병까지 그 잠복기가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평균 5일 정도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연구팀이 따져본 2차 감염자의 잠복기는 평균 3.4일이었습니다. 이게 기준이 첫 번째 환자의 발병일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따져본 건데 예. 그 2차 감염 절반 이상이 5일 미만이라는 점은 그 1차 감염, 그러니까 감염을 시킨 사람의 잠복기에서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무증상이라는 게 이제 아예 증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무증상,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질병관리본부가 브리핑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여기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증상, 발열과 기침, 인후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그 감기, 독감과 증상이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확진자들 보면은 콧물이나 몸살 기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콧물이나 몸살 기운을 무증상으로 볼 거냐, 증상이 시작된 걸로 볼 거냐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시작되면 바이러스가 밖으로 더 많이 나오는데 정말 아무 증상이 없다 해도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미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일단 중국에 다녀왔다면 경미한 증상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게 질병 당국의 권고입니다. 네. 현재 강제 격리는 후베이성을 갔다 온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네. 그 솔직히 무서운 게 네. 공기 중에 이제 전파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일단 비말, 이 침방울로 그 전파되는 거랑 공기 전파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은 비말 전파로 보고 있는데요. 메르스나 사스를 포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침방울이 튀는 2m 범위 내에 있거나 혹은 또 침방울이 이렇게 튀어서 묻어 있는 걸 손으로 만지거나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걸 비말 전파라고 합니다. 네. 반면 공기 전파가 된다는 거는 침방울이 다 말라도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전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 의견은 지역사회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침이 분수처럼 막 확산해요? 비말로? 그러면 전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뭐 2m까지는 뭐 확산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확산을 하려면 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적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병원 같은 환경이 위험하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처치를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쓰면 에어로졸처럼 공기 중으로 확 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이러스가 묻은 그 침방울이 스프레이처럼 번진다는 건데요. 네. 음압병상을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음압병동 구조가 안에 있는 공기든 뭐든 아예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음압 병실 자체가 압력이 낮으니까, 네. 기압이 낮으니까 압력 밖으로 차이로 아예 못 나갈 수가 나가도록. 없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 중인 사람들이 지금 1,000명 가까이 늘었잖아요. 네. 그런데 불법 체류자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를 255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검사받으러 갔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 당연히 할 겁니다. 뭐 일단 검사 비용 16만 원 정도인데 내 외국인 모두 무료고요. 의료기관 공무원은 그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서 환자의 신상 정보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게 관련법의 지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바로 선별 진료소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이혁준 기자였습니다. 중국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국내 대학들도 비상입니다.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에게는 2주간 기숙사 출입을 금지하고 오피스텔의 격리시설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기숙사입니다. 고려대는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기숙사 출입을 2주간 금지했습니다. 학교 측은 격리 조치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입소하도록 했습니다. 14일 동안 매일 신문을 체크했는데 별 증상이 없어서 특이사항이 없어서 원래 그 학생이 있던 방으로 옮겼습니다. 기숙사에 살지 않는 중국 학생들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학교 쪽에서 이게 우한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서 온 중국인 학생의 경우 그 마찬가지로 이게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런 공지를 받았습니다.
경희대학교는 학교 근처 오피스텔을 격리시설로 마련했습니다. 이미 입국한 유학생들과 이들과 접촉한 학생들을 2주 동안 격리시킵니다. 곧 입국할 유학생들은 기숙사 한계동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중국과 동남아에 다녀온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들을 2주 동안 기숙사에 격리시킨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가는 것도 꺼려지는 요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장을 보는 일도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로 달라진 주말 풍경,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 나들이 명소로 꼽히는 서울의 전쟁기념관입니다.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던 곳이지만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교회로 많이 나가는데 요즘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데는 좀 기피하게 돼서 그나마 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여기로 와봤어요. 대형마트 휴점일이면 방문객이 몰렸던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80% 거의 9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공공장소를 찾던 발길이 뜸해지자 생활 방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신자들로 북적이는 교회들은 온라인 영상 중계로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89% 증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을 이용한 생활 방식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합당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백의종군인데 황교안 대표는 귀한 결단이라고 했고요. 이상범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왜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근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단순히 합치는 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흡수통합이 아닌 신설통합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고 다시 태어나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공천권이나 지분을 포기한 유 의원은 개혁 보수를 위한 공천을 요구하며 자신은 4.15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 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사실상 백의종군 선언에 지난해 말부터 보수 통합을 추진해온 지상욱 의원 등은 눈물을 흘렸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조만간 유 의원과 만나 신당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큰 기여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통합의 큰 강은 지났지만 앞으로 신설 합당과 공천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이 가시화되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문연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공천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구체적 합의가 없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치부 최영규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과거에 정당들이 합당을 한다 그러면 뭐 DJ, YS, JP 이런 분들이 단판을 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두 사람의 단판이나 회동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이런 결정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취재진들도 양측 관계자들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또 새보수당 의원들이 어제까지 유승민 의원에게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서 사실 오늘 회동이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 기자회견과 그에 대한 화답으로 마무리된 건 그만큼 만남 자체에 대한 부담과 국민들의 시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서로 만나자고 제안했다가 거부하는 등 신경전이 오가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소수정당인 새보수당의 경우 두 사람의 만남이 공천권
또 지분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컸는데 이 때문에 유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보수 재건 3원칙을 말했을 때 약속드렸던 대로 저는 공천권, 지분, 당직에 대한 요구를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또 통합 논의 과정에서 당내 반발을 겪은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보장해줄 만한 당내에서의 힘이 이전의 과거 지도자들만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천 심사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향후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한국당에서 운영 중인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체제는 일단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이 모두 지역구 현직 의원인데 이 경우에는 경선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 보수 공천을 위해 공관위 인원 구성에 변화를 요구할 경우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이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보수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 모두 자기 희생의 차원에서 모두 불출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유 의원도 뭔가를 내려놔야 했고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황 대표의 출마로 당 일각에서 제기된 종로 출마도 막힌 상태에서 지역구인 대구 민심이 유 의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도 불출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갈등과 탄핵 이후 유 의원은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바로 옆 지역구인 정종섭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탄핵 주도 세력들이 통합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민심이 이제는 엄청나게 갈라지고 한편 유 의원의 불출마는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에서야 동료 의원들이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새보수당은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꾸리면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즘 한창 여권을 비판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왔다면서요? 네, 오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신당 창당 발긴 대회를 열고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기회는 아빠 찬스, 과정은 서류 조작, 결과는 부정 입학이라며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86이 다시 소환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문제인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는 안 위원장과 국민당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 위원장은 기득권 정당의 중도 코스프레에 속아서 표를 주면 안 된다며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국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야권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통합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들의 다짐과 선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최형규 기자였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맞붙게 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곧바로 종로를 돌며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서초구 자택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며 견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서직동의 재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로 바꾸고 싶다며 운을 띄운 이 전 총리는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첫 번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교통이 원활한 종로로 개선해 가려 합니다. 고양 삼송과 용산 간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젊음의 거리 등을 찾아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휴일임에도 문을 닫은 식당과 상가의 공실들을 둘러보고 씁쓸한 표정을 짓던 황 대표는 종로 경제의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제 마음의 한쪽은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뜨린 종로의 경제 되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황 대표를 향해 이 전 총리가 보유했던 주택보다 15억이나 더 비싼 서초구의 자택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황 대표와의 단일화 등 조만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내일 전 세계 영화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요. 새 역사를 쓸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네. 어때요? 작품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1917하고 경쟁을 펼친다고 하는데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수상한다의 한 표입니다. 아, 영화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봉준호 감독 괴물 영화에 카메오 앵커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오, 그러셨어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작품상, 감독상 등 6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국제영화상 수상이 유력한 가운데 과연 몇 개의 상을 거머쥘지 기대를 모읍니다.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작품상을 두고 기생충은 1917과 겨룹니다. 최근 국제영화제에서 1917은 기생충과 더불어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샘 멘데스 감독의 1917은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편의 영화를 마치 한 장면처럼 연출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현지 언론과 영화계 관계자들도 박빙의 대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카데미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온 만큼 기생충의 승산은 있습니다. 재미는 물론이고 한국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넘어 빈부격차라는 보편적 소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강점입니다. 역사를 다룬 1917과는 달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관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공감할 수 있도록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연출했다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출연 배우들도 모두 시상식장에 모입니다. 칸 영화제를 비롯해 전 세계를 석권한 기생충이 이미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부부싸움 도중 야구 방망이로 아내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선 한 신발 공장에 불이 나 직원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과 연기로 뒤덮인 공장으로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강한 열기에 공장 한 동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어제 오후 부산 강동동의 한 신발 갈창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앞마당에 쌓아둔 제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아내와 다투다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일 오후 7시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외국인 3명이 슬롯 머신을 뜯어 현금 상자를 훔쳤습니다. 슬롯 머신은 다 현금만 들어가요. 한적한 곳에서 그 기계를 선정을 해가지고 뜯었기 때문에 외국인 3명이 가지고 사람 없을 때 문을 열어가지고. 피해 금액은 모두 2,400여만 원으로 경찰은 폐쇄 회로를 확보해 피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태국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27명이 숨지는 등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인 신분인 범인이 상관을 살해한 뒤 기관총을 난사한 건데 17시간의 대치 끝에 사살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무장을 한 군인이 총기를 들고 쇼핑몰 안을 배회합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쇼핑몰 내 외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몸을 피했던 방문객들은 총소리가 잠시 멈추자 숨죽여 쇼핑몰을 탈출합니다. 어제 오후 태국 북동부에서 30대 군인 한 명이 자신의 상관을 살해한 뒤 도심 쇼핑몰로 이동해 총기 난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7명이 숨지고 57명의 쇼핑객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ไม่ได้วิ่งคนเขามุงกันพอเห็นว่าเขาบอกว่าเข้ามาในห้างคนก็วิ่งล้มกันหักกันหนีกันให้ค่ะต่างคนต่างหนี 범인은 군부대에서 지휘관 등 3명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뒤 쇼핑몰의 내 외곽에서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자신의 범행 순간을 SNS에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총기를 난사하고 인질극을 벌이던 범인은
17시간의 대치 끝에 태국 당국에 사살됐습니다. ขณะนี้ก็อยู่ในขั้นตอนที่จะต้องเก็บรวบรวมพยานหลักฐานในการสอบสวนคดีให้เกิดความเป็นธรรมกับทุกฝ่าย 당시 쇼핑몰을 찾았던 우리 국민 8명도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휴일인 오늘 오랜만에 하늘과 공기 모두 깨끗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밤부터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따라서 강원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과 제주는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가려져 잘 안 보이겠지만 하늘빛은 맑겠습니다. 날도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이 0도, 광주 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밤사이 강원 영서와 울릉도 독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세종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내일 오전까지 산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요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번 주는 종일 영상권을 나타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모습이에요. 네, 매일 2차례씩 브리핑하느라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요. 방역당국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또 감사합니다. MBN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